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뭐 대선이 끝나서 이제 우리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다들 많으신데 네. 뭐 오늘 뭐 새벽부터 지금 계속 뭐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의 정책과 이런 거 투자 이야기 많이 하니까 저희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미국 투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엔비디아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테슬라는 뭐 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감했어요. 그래도 최근에 이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됐잖아요. 네, 많이 회복이 됐고 사실 또 지난 며칠 동안은 또 어젯밤에도 많이 올랐었는데 중간에 내려간 건 아무래도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 도입에 그렇죠. 대해서 사인하면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원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뭐 그러한 좀 대외적인 어떤 요인들을 제공하고 제외한다라면 테슬라는 지금 전체 모든 관심이 다음 주로 예고되고 있는 뭐 이것이 뭐 며칠 연기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6월로 예고되고 있는 이 테슬라의 로봇택시 오스틴에서 그래서 테슬라의 공식 계정도 The Future is Autonomous라고 하는 미래는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식을 X.com에서 공유하면서 사실상 이 6월달에 있을 로봇택시 런칭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또 테슬라의 주가가 한참 쉬다가 이제 다시 뭐 드릉드릉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근데 저도 찾아보니까 그 상표 출원을 했더라고요. 네. 테슬라 로봇택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상표 출원을 했다고 하던데. 출원을 한 것과 여러분 구별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특허청에서 이것을 허가를 내준 건 구별돼야 됩니다. 네, 테슬라 측에서 출원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일단은 하나는 거절 표시가 나왔습니다. 우선 테슬라 로봇택시는 검토하겠지만 로봇택시만은 안 된다. 지금 로봇택시가 두 가지에다가 상품 출원을 한 거예요. 하나는 제품명, 이 택시에다가 즉 사이버캡이라든지 이런 거에 로봇택시를 집어넣은 거고 또 하나는 호출 서비스처럼 우버를 갖다가 로봇택시를 하겠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구글의 웨이모도 로봇택시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상하이라든지 우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바이두의 아폴로 고도 로봇택시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로봇택시를 거절한 이유는 너무 투 제너럴하다.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보통 명사다라는 부분에서 거절했는데 아직 검토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 로봇택시는 검토할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좀 남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봇택시 하나로 제품명과 서비스명이 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앞에 테슬라를 붙여서 테슬라 로봇택시 제품명으로서 그리고 서비스명으로서는 허가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너무 대선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테슬라, 뭐 물론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주주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체크해 보시겠지만 최근에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0까지 지금 잡은 또 뭐 테슬라를 또 사랑하는 뭐 전문가이긴 하지만 댄 아이브스가 웨드부시에서 댄 아이브스가 지금 테슬라 목표 주가 다시 $500로 설정을 했단 말입니다. 요거에 그러면 근거들은 뭐 로봇택시도 뭐 포함되겠지만 어떤 근거들을 가장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는 것을 가장 크게 아이브스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집중하는 시기가 보통 때의 집중 시기가 아니라 테슬라의 역사적 전환점에 있어서 즉 자동차 회사에서 물론 자동차 회사도 깔고 가야 되는 것이지만 자동차 회사에서 AI와 로보틱스 회사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결정할 일이 많습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 각종 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글로벌리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 등 대단히 결정할 부분이 많을 때 이 CEO가 중심에 서 있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업에 집중하게 됐다라는 것 자체를 댄 아이브스는 가장 크게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로봇택시 출시와 이것에 의한 사업의 확장성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옵티머스의 사업 확장성들 이런 부분들을 이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워졌다는 부분에서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로 상향 주가를 평가를 한 거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조금 회고 같은 느낌의 어떤 뉘앙스를 주는 X.com에 게시물 올렸죠. 자기가 로봇택시를 준비한 지 이제 만 9년이 됐다. 만 9년이 됐고 이 만 9년 동안 했던
못했던 부분을 이제서야 이루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감회가 되게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9년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러게요. 9년 된 것을 조금 더 웨이모가 빨리 작년에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여기 총책임자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 이 테슬라의 FSD라든지 로보택시를 총괄하고 있는 이 엔지니어 대표는 두 명은 여전히 9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 사람들이 중심을 잡으면서 지금 일해주고 있으면서 이 6월 10일로 예고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6월 10일 날 짜잔 될지 13일 날 갈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건데 저는 흔히 말하는 소프트 런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봇 행사처럼 막 대대적으로 언론들이 다 오고 사람들이 오는 상태에서 축하해주면서 막 우리 식으로 막 이렇게 총알 쏘고 총 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달리기 나가듯이 로보택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시작된 거야 만 거야 근데 돌아다니네 이런 느낌으로 어디서 시작될지 모르게 곳곳에서 오스틴 곳곳에서 한 대씩 출발하면서 이러한 소프트 런칭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의 언론들, 해외 언론들, 전 세계 유튜버들이 이 상황들은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또 불상사들도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면 아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들이박는다든지 아이고. 그 브레이크 제동을 한번 테스트한다든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사고들도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을 여러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저희가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웨드비시의 댄 아이브스랑 저희가 조만간 연락을 해서 저희 한번 인터뷰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강 박사님의 그런 또 식견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또 연결도 해보고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쨌든 뭐 일론 머스크가 다시 본업으로 집중하는 상황과 로보택시가 이번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상황 때문에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국내에서 빠른 이제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 분들은 이제 이 정도에서 또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캐시우드가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일부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심축 제1의 가장 큰 구성하고 있는 테슬라가 전체 비율이 크게 준 것은 아니에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서 예를 들면 AMD라든지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AMD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AI 전체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구성들을 좀 이뤄낸다는 부분에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는 것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차익 실현이 돼야 되는 시점이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이 로보택시가 런칭한 이후에 각종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등장할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출렁이지만 이런 것들은 펀다멘탈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은 작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펀다멘탈 자체에서는 드디어 강력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로보택시라고 하는 펀다멘탈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 주가가 크게 빠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필요하신 분들은 투자 자금에 있어서 이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 의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얼마나 빠르게 지금 10대에서 시작해서 20대, 30대, 40대로 늘려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100대, 200대, 300대로 늘어가는 속도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관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텍사스 오스틴에는 우버의 차량이 3,300에서 3,500대가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일론 머스크는 1,000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0대까지 언제쯤 도달할 것인가. 왜냐하면 1,000대 도달한다는 것은 우버가 사실상 오스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우버는 1마일당 $2, 최소 $2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요. 테슬라 로보택시는 $1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택시값이 반값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우버 자체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지금 테슬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워싱턴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의원들과 상원 의원들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테슬라의 로봇 사이버캡은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 핸들을 뗄 수도 있고 붙일 수 있는 모델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를 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미국에서의 현재의 법안 규정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500대 외에는 핸들 없는 차량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마다 다른 법들의 규제들을 통일감 있게 만드는 것들을 이번 7월 4일이 이제 되면은 이제 하원도 상원도 이제 여름 휴가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가능하면 7월 4일 전에 이 부분들을 상정을 하고 싶은 거고요. 통과는 예를 들자면 가을에 되더라도 네. 왜냐하면 이거 하원 통과해야 되죠. 또 상원 그렇죠, 통과해야 그렇죠. 되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슈프림 코트에서 가서 우리 식으로 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원래 주가 관할하고 있는 법안을 지금 연방 정부가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권리 다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여러분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로봇 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어느 정도 중간중간 성과가 나온다면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네. 충분히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한 달 동안 뭐 정신없이 막 치솟 쓰면서 올라가는 이런 일은 저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에서 투자자들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조금의 트러블들이 나올 때는 오히려 뭐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지금은 수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또 이 테슬라에게서 항상 요즘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잘 안 팔린다, 차가. 유럽에서도 판매량이 많이 줄었고, 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옵니다. 이건 어쨌든 실적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걸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네. 이제 뭐 노르웨이에서는 판매가 급등하고 있고 또 이제 유럽 시장으로 시장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그러니까 투르키에서도 지금 판매가 급등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고 있지만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네네. 판매율이 저조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첫 번째는 트럼프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모델 그 선택에 있어서 페이스리프트는 됐지만 네. 모델 선택권이 사실은 모델 Y하고 모델 S3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 중저가형 모델 Y가 아직 유럽에 출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특히 유럽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소형차를 되게 그렇죠. 네. 좋아한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강하기 때문에 소형차에 대한 흐름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맞는 선택의 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은 테슬라가 뒤처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비아디라든지 또는 독일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푸조라든지 시트로행이나 르노들도 속속 중저가 전기차를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예를 들자면 유럽에서 예를 들면 오토파일럿을 지나서 넘어서서 FSD를 제공한다든지 네. 이렇다면 테슬라는 뭔가 다르다. 차별화가 가능할 텐데 지금 테슬라의 FSD가 유럽에서 허가되어 있지 않다 보니 테슬라하고 유럽 차들하고의 차별성이 그렇게 높지 않게 되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건 테슬라 경영진들이 분명히 신경 쓰고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들이 저는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물론 FSD의 유럽에서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유럽에서는 소형차를 많이 선호하고 타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테슬라가 저가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유럽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럼요. 경쟁력 있죠.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보시면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은 중형차, 대형차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요. 조그만. 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조금 중형차들이 많은 곳이 이제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런던도 소형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의 중형 대형차들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이나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네. 일본에 가셔도 대형차들이 이렇게 한국처럼 많은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이 아마 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형차, 소형차에 대한 소비가 아직까지도 대단히 선호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유럽 시장 공략에 있어서는 모델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중저가 모델의 확대는 반드시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로이터 보도가 이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로이터에서 테슬라가 중저가 차량 출시를 원래 올해 상반기로 지난 1분기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을 2026년으로 연기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이것을 공식 확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서 연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또 자기는 지금 로봇 택시에 완전히 초집중하고 있다. 슈퍼 포커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로봇택시 런칭이 지금 모든 것을 테슬라의 그 운명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운명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로봇택시에다가 지금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원래 6월에 예고되었던 이 중소형 차량의 출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연기되는 것은 저는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만 2026년으로 연기되느냐 또는 2025년 올해 3분기로 연기되느냐 그러니까 즉 7, 8월, 9월로 연기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로보택시도 중요하지만 테슬라의 매출 성장, 즉 자동차 매출이 기본이 성장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가 모델 출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아마 저가 모델 출시가 공식적으로 연기되는 것이 발표가 된다면 테슬라 주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로보택시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영향력은 올해는 뭐 아무래도 로보택시가 더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어서 뭐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잘 가는데 테슬라 XAI 쪽에서도 메가팩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할 때 메가팩도 꼭 체크해 주시잖아요. 근데 메가팩에서도 어쨌든 미국 일론 머스크는 계속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이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뭐 유럽 그러니까 유엔 산하에 있는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쪽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이게 2024년 겨울에 나왔던 1월 달에 나온 예측인데 202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테라와트시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다고 아마 지금 더 증가했을 건데요. 이 1000테라와트시가요. 원자력 발전소 51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런 에너지 부분을 2년 안에 1년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여러분 저는 원자력 발전소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하거든요. 근데 7년에서 10년 걸려요. 걸리잖아요.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뭐 서울 저기 잠실에다 짓겠다 그러면 바로 법원 소송 일어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안전하면 뭐 서울에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다 짓든지 간에 법적 소송을 휘말리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면은 7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7년 10년을 갖다가 AI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 하나는 내추럴 가스, 천연 가스하고 하나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과 천연가스는 2년 안에 가능하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I 데이터 센터인 에너지가 대단히 균질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여기는 반드시 ESS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XAI 같은 경우도 20만 개의 H백이 들어가는 GPU가 들어가는 이 지금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전하는데 여기에 어쩔 수 없어서 지금 XAI도 가스, 내추럴 가스로 지금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테슬라도 지금 또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있거든요. 오스틴에.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많이 필요하고 XAI도 많이 필요하다니까 보다 보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XAI하고 테슬라는 태양광 건설을 지금 작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을 통해서 ESS 산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데이터 센터 에너지 공급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태양광 재생에너지만이 아니라 태양광 내추럴 가스는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ESS가 백단에서 흐름들 전력의 흐름들을 안정화시키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ESS 산업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메가팩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앞으로 태양광 산업, 내추럴 가스도 지금 당장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런 메타와 테슬라와 이런 데서는 폭발적으로 전기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원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테슬라, 뭐 XAI 이야기하다가 우리와도 뭐 연관되는 그런 ESS도 우리가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친환경 쪽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테슬라도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도 수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